자, 우리 신도구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fx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 함수는 fx, 근데 얘는 y축 오른쪽 지역, x는 0 이상 지역에서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이제 3이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줄을 쳐야 되겠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미분 가능하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 돼. 자, 미분이 항상 가능해야 되고요. gx의 최대값이 3보다는 어때야 된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니까 어찌됐든 내가 그려줘야 되는 gx는요 3보다는 큰 값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도 뾰족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미분이 된다는 건 스무스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러면 문제에서 y축의 왼쪽 지역에서는 상수함수 3이 딱 그어지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누굴 그려줘야 돼? fx를 그려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후 지역에서 이제 fx라는 3차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차함수 그릴 때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고 분명히 3차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부터 그림이 뭔가 그려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fx라는 친구는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기본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 이제 얘를 그려줘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은 y축 왼쪽 지역에서는 상수함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0인 녀석이에요.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이걸 그려주게 되면은 뾰족해지잖아. 여기 미분 안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미분 되게 그려주려면은 미분계수가 0인 이 포인트에서 잘라가지고 얘를 그려주거나 즉 요렇게 그려주거나 또는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여기가 있죠?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거나 둘 중 하나야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돼? 미분이 돼야 되니까 y축 왼쪽 지역에서 상수함수가 그려지고 있었어. 미분계수가 0인 함수를 그리고 있었어. 그러면 y축 오른쪽 지역에서도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부터 그려줘야 돼요. 내 말 이해돼?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y축 오른쪽 지역에서 그려줄 그림은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요 포인트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는 요 포인트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최대값이 3이게 되잖아. 제 말 이해돼? 3보다 큰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3일 수밖에 없잖아. 2번 포인트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1번처럼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언더스탠? 그래야 최대값이 3보다 큰 게 나오잖아. 엄청 쉽지? 이 정도는 4번이 맞아. 너무 쉬워서. 알았어? 이 정도의 개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값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G1이라는 친구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봐봐. G1이 2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잠깐만. 최고차함계수가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 G1 값이 2보다 크다? 잠깐만. 다른 정보 없지 않아요? 다른 정보 있는가 하러 볼게요. 문제에서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G1 값이 2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쓰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fx에 대한 식을 좀 잡아줘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fx라는 친구는요. 일단 우리가 요 봐봐. fx는 0 오른쪽 지역에서 이거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 여기 이후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0인 포인트야. 그러면 fx라는 친구 식을 세울 때는 fx라는 친구는 0에서 일단 함수값을 3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0이라는 친구랑은 접하는 친구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fx라는 식을 세울 때 마이너스 x제곱 제 말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알파 그리고 상수함수 3과 이렇게 접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x를 잡아줄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돼? 요거 이해되니? 지금 fx 이렇게 잡아준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 물어봤었냐면은 G1번 물어봤으니까 G1이라는 친구는 사실 F1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F1번 물어본 거고 그럼 이제 F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산하시면은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 근데 당연히 알파라는 친구는 0보다 큰 녀석이라서 양수란 말이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양수를 더한 거니까 G일 값은 2보다 크다. 자명하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죠? 최고 참기술 안 알려주는 줄 알고 최고 참기술 안 알려주면 몰라요. 제 말 이해되죠? 어떻게 알아? 그치, 알 수가 없는데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주셨으니까 fx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죠. 0에서 함수값이 3이고 0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3이라는 상수함수와 fx라는 3차 함수는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0에서 인수 2개 그리고 상수함수 3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억 참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은 너무 쉬워요. 자, 니은은 G'0 더하기 G0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G'0 0에서의 미분계수 0이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G0 값은 3인 거 확인되시죠? 0에서의 함수값은 3이니까요. 둘이 더해주시면 이제 3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도록 할게요. gx의 최대값이 2분의 1일까? 2분의 7일 때 g2 값은 1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2분의 7일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최대값이 2분의 7일 때.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여기는 fx라는 친구랑 똑같으니까 D급 볼 때 우리 이미 fx라는 친구 이렇게 잡아놨어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비율관계 씁시다. 자, 여기를 내가 0이라고 이름 붙였고 여기를 알파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우리 그때 어디서 가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는 2대 1 비율관계라서요. 여기 한 칸당 간격이 3분의 알파니까 여기 극대 지역은 3분의 2알파라는 지역에서 가져진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는 미분하셔가지고 극대 지점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극대값이 문제에서 2분의 7일 때라고 했으니까 알파값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3분의 2알파에서 가지니까 3분의 2알파를 집어넣어달라 이 소리고요. 3분의 2알파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4 알파 제곱 3분의 2알파 여기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알파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세워준 게 2분의 7이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알파 나와 안 나와? 알파 나오죠? 넘겨주시면 2분의 1이라는 친구는 여기는 27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4알파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알파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27 그리고 4로 나눠주면 8 이렇게 되는 거라 알파는 2분의 3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스탠? 자, 그러면 문제에서 G2 값 물어봤으니까 G2 값은 F2 값이랑 똑같잖아. Y축 오른쪽 지역에서는 fx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F2 값 계산해달라는 소리고요. 자, 2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에다가 2에다가 알파 값이 2분의 3이야. 자, 그 다음 더하기 3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1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G2 값은 1이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번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이해돼요? 오히려 기억 보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뭐 기억도 최고차함계수 알려줬으니까 사실 쉽죠. fx 잡아주면 되는 거.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개형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뭐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거는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랑 그 다음에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자, 우리 gx라는 함수는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됐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거야, gx는. 왜? gx 미분하면 스몰 fx 되잖아. 제 말 이해돼요? gx를 미분해봐. g'x는 라지 fx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기 때문에 gx라는 친구는 도함수를 fx로 갖는 함수라서 어쨌든 g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거예요. 제 말 이해돼? 이게 적분 상수 역할 해주는 거예요. 뒤에 마이너스 fa라는 상수가 붙었다 이 소리니까. 적분 상수가 너야 이 소리인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괜찮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fx랑 gx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방정식 gx는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fx 3참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진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fx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치? fx 3차함수라고 돼 있고요. 최고참계수 1인 3차함수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친구에서 뭐를 가진다?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함수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셨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자, 거기다가 밑줄 쳐야 돼. g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거기다가. 자, 얘들아 너네 gx가 x는 0에서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 소리는 gx의 도함수 g'x가 x는 0에서 부호변화를 일으킨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 맞지? 자, 제 말 이해돼요? 여기에서 x는 0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g'x는 fx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요? g'x는 fx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fx라는 친구가 0에서 부호변화를 일으킨다. 즉 0이라는 지점에서 뭐하다? x축과 만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래야 0에서 부호변화 일으키지. 이해돼? 그럼 너무 쉽네. fx를 다 알려준 거예요. fx를 다 알려줬어.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fx식 세워봅시다. fx가 마일과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x의 도함수 f'x가요 어떤 녀석인지 이미 압니다. 3차를 미분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3인 2차 함수죠? 맞아? 그러니까 3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세워주면 되잖아. 그래야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 적분하면은 fx 만들어지죠? 이해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이거는 3x제곱 빼기 3이니까 그거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붙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0에서 함수값 0이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적분상수 c 처리돼 안 돼? 처리돼. 극대극소 지점을 아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 알고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가 다양하게 함수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줘야 돼. 내가 극대극소 위치 알고 있다는 건 fx의 도함수 f'x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야. 마일과 1에서 부호변화 일으켰으니까 원래 함수는 마일과 1에서 극값을 가졌겠죠. 맞아. 그러면 f'x 세워줬고 이거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우리가 다행히도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인 거 알고 있어서 f빵은 빵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적분상수가 처리가 되죠. 이렇게. 자, 돼요? 그래서 fx를 바로 알려주신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 g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gx는 0이다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제 말이 이해돼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줘야 된다 이 소리니까 우리 이게 지금 fx고 fx는 g'x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gx의 도함수죠?
그럼 너네 gx 마플 이거 부호변화 보고 그림 그려줄 수 있는 거 맞아?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감소. 제 말 이해돼? 여기부터 여기 0까지는 증가.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증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gx인데 gx가 0이라는 상수함수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0이라는 즉 x축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어져야지만 딱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안 가져요? 딱 가지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fx 알았으니까 fx 적분해주면 gx야. 제 말 이해돼? 근데 gx라는 친구가 x축과 딱 세 점에서 만나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것도 적분해.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gx잖아. 자, gx라는 친구 이렇게 딱 적분해 주시면은 우리 요거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 x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붙는 거지.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0 넣어주면 이제 0이 딱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A값을 구해달라 그랬구나. 자, 그러면 요 A값 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대충 읽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설명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잠깐 봐봐. 얘들아, 이거가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이 gx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 맞아? 너네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 이거 우리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제 말이 이해돼요? 그쵸? 우리 이거 정적분 어떻게 해? 이 녀석의 부정적분 라지 f에다가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주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값을 찾아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요 A값을. 제 말 이해됐어요? 요 A값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요 A값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 되게 쉬워. A값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요 X자리에다가 우리가 이게 GX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요 식이 0이 되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GA가 0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이게 GX잖아. fx 빼기 fa를 GX라고 이름 붙이자. 근데 이 GX라는 친구는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써줄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럼 어찌됐든 GX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0 된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G는 0이라는 값을 가져. 그래서 그 A를 구해줘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GX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gx가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 0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ga에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 그랬잖아. 내 말 이해돼?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x축과 만나는 이 양수인 x좌표를 찾아줘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gx는 이미 식 써놨지? gx는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 4분의 1 x 4제곱 2분의 3 x제곱 그리고 원래 적분상수 c 붙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0에서 함수값 0이니까 이건 날려도 되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gx라는 친구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인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a야. 근데 그 a들 중에서 양수 a를 찾아줘 이 소리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방정식만 풀면 돼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4분의 1 x제곱으로 묶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x제곱 남는 거고요. 4분의 1 x제곱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플러스 루트 6이라 여기 마이너스 루트 6, 여기는 0, 여기는 루트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수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루트 6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gx를 얘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식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라는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A 집어넣어주면 0 되게 되는 거구나. GA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GA가 0.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지역이다. 내 말 이해됐어? 점검해요. 알았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7번은 좀 할 말이 많아.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호시에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되게 강조했던 기억이 있어. 호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그거 증명 과정을 지금 네모칸 빵빵 뚫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마다 살짝 증명법이 달라요. 교과서마다 살짝 증명법이 다른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증명 문제를 내겠다 하면 딱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이거밖에 낼 게 없어가지고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 모든 학교가 다 자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조금 17번 문제죠? 요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요거 a부터 x까지 ft dt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거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 얘 또한 미분하면 누가 되는 녀석이야? fx가 되는 녀석이지? 맞아요. 이거 미분하면 fx 되는 녀석이지? 그럼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 또한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게 맞아요.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야? 미분하면 fx 되는 함수, 그게 부정적분이잖아. x세제곱의 부정적분이 뭐야? 그러면 미분하면 x세제곱 되는 녀석이라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쓰듯이. 맞아요. 이 친구는 이 식은 미분하면 fx 되는 녀석인 거 우리 알고 있어. 맞아? 그 말인 즉슨 너 자체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맞아? 이게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코시라는 아저씨가. 근데 이게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봐봐. 이걸 잘 해석을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요 ft는 t에 대한 함수죠. 제 말이 이해돼요? t에 대한 함수죠. 그치? 자 그래서 t축이야. x축이 아니라 x축이나 t축이나 사실 똑같아. 문자가 t로 바뀌었을 뿐이야. 괜찮아? 이건 t에 대한 함수니까 t축 위에 이렇게 fx라는 ft라는 친구가 그려져 있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요 ft라는 함수를 a라는 지역에서부터 x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정적분한 이 넓이 자체가 뭐가 된다? fx의 부정적분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고, 즉 얘가 부정적분이라는 건 여기 넓이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즉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랑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부터 B까지 fx dx임을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속하는 임의의 t에 대해서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A랑 t로 둘러싸인 넓이를 s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t라는 친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그쵸? a라는 지역에서부터 t라는 지역까지 누구를 적분한 거야? fx라는 친구를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네. 이게 st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는 x축이 있고 a라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t라는 지역까지 여기 넓이 이걸 문제에서 st라고 하신 거예요. 자 됐죠? 요걸 st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이때 t의 증분 델타 t에 대한 st의 증분을 그 델타 s라고 하면은 델타 s는 1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증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증가량이야, 증가량. 그래서 델타 t라는 게 뭐냐면 t를 조금 증가시킨 양이에요. t를 조금 증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t가 이거였잖아. 근데 내가 t를 조금 증가시켜 볼게. 그래서 이렇게 t를 좀 증가시킨 거야.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t가 되는 거죠? t의 증가량이니까 이거를 t의 증분이라고 이름을 불려요. t를 증가시켰어. t를 변화시켰어. 증가량이란 뜻이에요. 증가량. 그럼 t가 증가되면 원래 넓이가 이거였는데 넓이가 이걸로 바뀌죠. 제 말 이해돼요? 넓이가 이걸로 바뀌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면 넓이는 이만큼 바뀐 거 맞죠? 이만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델타 S라고 부르는 거야. 왜? 넓이의 증가분 이 소리거든요. 제 말 이해돼요? 이건 넓이가 증가했으니까. 넓이의 증가분. 이해돼? 그럼 넓이 증가분을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자, 우리 이 지역의 넓이에서 누구의 넓이를 빼주시면 돼? 여기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증가량 나오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기 지역의 넓이는 어떻게 정해주면 돼? A부터 T 플러스 여기 지역은 T라는 지점에서 델타 T만큼 증가 지역이니까 T 플러스 델타 T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여기 지역은 요만큼 델타 T만큼 증가했으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럼 A라는 지역에서부터 요 지역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S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자, 제 말 이해돼? A부터 T까지 지역에서의 넓이는 ST라고 했으니까 난 A부터 여기 지역까지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역은 T 플러스 델타 T잖아. 그러면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 윗끝이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뀌어야지. 자, 제 말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거기서 요거 빼줘야 되는 거잖아, 요거는 그냥 ST죠, ST. 이해돼? 이게 델타 T, 델타 S다 이 소리예요. S의 증가분.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빼주면 되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 보기는 맞아요. 자, 제 말 이해돼? 1번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fx는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n을 갖는다. 자, 우리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최대고요. 여기가 최소죠? 함수값 보시면. 자, 제 말이 이해돼요? 함수값.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m, 여기가 최소값 스몰 n 이 소린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때 2번이므로 각변을 델타 t로 나누면은 땡땡땡땡 기억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때 2번으로. 자, 얘들아 이제 2번을 보자. 2번은 이제 어떤 녀석들이 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기랑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2번의 모양을 봐봐. 2번의 그 보기를 보시면 M 이상, 그 다음에 델타 S, 그 다음에 라지 M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여기 넓이의 변화량 이 델타 S는요 M 이상 라지 M 이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넓이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M이고 여기가 최대 M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가로 델타 T랑 최소값 M을 곱한 이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클 거고 제 말이 이해돼요? S의 변화량이 그 다음에 최대값 라지 M과 여기 가로 길이 델타 T를 곱한 이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델타 S는요 M 이상 라지 M 이하가 아니라 M 곱하기 델타 T 이상 그 다음에 라지 M 곱하기 델타 T보다는 이하 이렇게 써줘야죠. 넓이인데 넓이를 함수값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넓이는 넓이끼리 비교해야지. 제 말이 이해돼? 넓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fx의 가장 짧은 세로 길이를 스몰 m, 그게 최소값이니까 가장 큰 길이를 라지 m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여기 부분의 넓이는 얘를 세로로 두고 얘를 가로로 뒀을 때 이 직사각형보다 분명히 크죠? 제 말이 이해돼? 근데 얘를 세로로 두고 요걸 가로로 둔 이 커다란 직사각형보다는 짧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넓이는 넓이끼리 비교해서
갑자기 넓이를 함수값끼리 비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2번 말이 안 되죠. 비교할 거면 같은 대상끼리 비교해야 돼. 제 말 이해돼? 그래서 2번이 틀렸어. 내 말 이해돼요? 넓이는 여기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크고 큰 직사각형보다는 짧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일 겁니다. 아마 답은 2번일걸? 됐어요? 2번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좀 증명을 이제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썼어. 여기는 2번이 틀린 거야. 얘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네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델타 t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델타 t를 나눌 거야. 이렇게 델타 t를 나눌 거야. 됐지? 이거 이제 증명하는 것만 빨리 보여줄게. 3, 4, 5는 다 맞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델타 S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S, T 플러스 델타 T 빼기 ST.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델타 T. 자, 그러면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이제 M이 되는 거고, 여기는 라지 M이 되는 거예요. 쓴 말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에서 델타 T를 어디로 보낸다고 했냐면 0으로 보낸대요. 거기 써있죠?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내 말 이해돼? 기억에서 델타 t는 0으로 가면 네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델타 t를 0으로 보내겠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t의 증가량을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리겠대.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리겠대. 그러면 요 m이라는 함수값이나 요 라지 m이라는 함수값이나 사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냥 t에서의 함수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세요? 내 말이 이해돼? 여기 증가량이 거의 없다고. 증가량이 0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m이라는 함수값은 t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라지 m이라는 거는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함수값인 거잖아. 근데 델타 t가 0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지 m이라는 이 함수값도 그냥 ft의 함수값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여기 간격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 사실 봐봐. 얘는 ft야. t에서의 함수값이야. 내 말 이해돼? 얘는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함수값이야. f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함수값이야. 내 말 이해돼? 근데 델타 t를 어디로 보낸대? 0으로 보낸대.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어디로 가? ft로 가고. 얘는 델타 t랑 상관없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가? ft로 가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도 우리가 델타 t를 0으로 보냈으니까 얘 자체는 s 프라임 t잖아.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거 미분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간다? 얘도 ft가 얘가 ft로 가고 얘도 ft로 가니까 이 친구도 어디로 가야 돼? ft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샌드위치 정리. 얘도 ft로 가고 얘도 ft로 가면 이 식도 ft로 가야죠. 근데 이 식이 s 프라임 t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넓이를 미분한 게 이 정적분을 미분한 게 그냥 실제로 누구랑 똑같다? F라는 함수랑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넓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이 넓이가 뭐였어? 얘잖아 얘. 요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A부터 X까지 지역에서의 넓이 이거 구하고 있었던 거잖아. A부터 T까지 지역에서의 넓이. 맞아. 근데 그걸 미분했더니 FT가 돼버렸죠? 그치? 미분했더니 F가 됐다는 것 자체가 F의 부정적분이다. 이 소리잖아. 그게 코시의 미적분의 비부 정리가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지?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증명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이건 다 증명해 줘야 돼. 그래서 증명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증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증명 외우셔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또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면 이제 너네 대학도 니네 게 아니야. 알았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왜냐면 교과서마다 서술돼 있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코시라는 아저씨가 증명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친구 자체가 A부터 X라는 지역까지 F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넓이 자체가 Fx의 부정적분이랑 똑같다. 이걸 증명하신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델타 t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넓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졸지 말고. 조는 사람 분명 있어. 지금 조니까. 얘기는 안 할 텐데. 자, 일단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fx가 x는 0보다 큰 지역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는 f'x가 0보다 크대요.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건 증가함수입니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x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f'x라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0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네요. 제 말이 이해돼요? 0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는 거죠. 0 오른쪽 지역에서는 무조건 양수, 0 왼쪽 지역에서는 무조건 음수. 그래야지 당연히 0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수고 0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고.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인수밖에 안 가져야 돼요. 0 말고는 다른 인수 가지면 안 돼. 더 이상 부호변화 일으키면 안 되잖아.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이제 g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gx는요, x 빼기 2, fx 빼기 2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gx가 저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 뭐 여기가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은 여기 0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 한번 써봐야지. g2,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2를 넣어보시면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되니까 뭐 0. 이거 하나 써보고. 그치?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나오면 미분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해봅시다. 자, g'x라는 친구는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그리고 이것도 미분해. 그러면 fx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니까 이것만 남는 거 이해되시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g'x는 x-2랑 f'x라는 친구를 곱한 식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너네 f'x는 0이라는 인수밖에 안 갖는 거 맞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x-2와 f'x라는 친구를 곱한 g'x라는 친구는 0이라는 인수랑 2라는 인수밖에 안 가지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인수랑 2라는 인수밖에 안 가지는 거야. f'은 0에서만 부호변화 일으켰고 그 다음 거기다가 x 빼기 2라는 인수 하나 곱했으니까 2라는 인수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 참수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0에서도 인수, 2에서도 인수.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g'x 이렇게 생겼으니까 풀 이렇게 부호변화 일으키는 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마치 3차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0에서 극대 찍고 2에서 극소 찍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자,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gx 빼기 g0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x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네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 gx 빼기 g0에다가 절대값 씌웠다는 거?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바로 갈게요. 자, 우리 g0을 뺐다는 게 뭐야? g0이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어서 g0은 0에서의 함수값이죠. g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gx가 g0보다 밑에 있는 지역은 접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g0보다 여기 밑에 있는 요 지역에서는 이렇게 꺾어 그려줘야 되는 거고 절대값이었으니까. 내 말 이해되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미분 안 되는 지역 딱 한 지역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한 개다. 너무 쉽네. 2번. 돼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다들? G형이라는 상수함수 모아서 G형 밑에 있으면 접어 올리고 G형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그리고 이 소리잖아. 그치? G형보다 작으면 GX가 G형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야 돼. 그게 접어 올려 이 소리잖아.
그치? gx가 g형보다 크면 그대로 그리는 거잖아. 그대로 벗기는 거니까 가만히 냅두시면 돼. 그죠? 너무 쉽다. 자, 그래서 끝. 그래서 신동부 문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17번도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요. 그치? 이거 솔직히 틀릴 게 없어요.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진짜 틀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많이 틀렸던 친구들은 기본기 부족이니까 계속 함수 연습해야 돼. 무조건 기말고사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진짜 훨씬 어려워.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점수 보니까 뭐 40점대 이렇게 받은 친구도 있었어.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이번 기말고사 보면 지금 20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이해는 되잖아. 근데 왜 못 푸는 거냐면은 자꾸 그래프 안 그려보려고 그러고 평소에 문제를 풀 때 개형 안 그려보는 친구들이 항상 틀려요. 기분 계산은 수투에서 거의 내지 않아. 초반 때. 알았지? 기본적으로 함수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를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요. 쌤이 특히 걱정되는 게 대성고 같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투가 말이 안 되는 난이도로 나온단 말이야. 초반에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뭐지? 주는 문제잖아. 근데 그거를 틀린 애들은 없어요, 대성고는. 그러니까 대성고는 60점 받아도 4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죠? 그 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점수보다 이제 그 등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문제 수가 뭐 20문제다 보니까 기본 계산 문제보다는 다 해석하는 거 조용하게 나오니까 너네는 특히나 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필수 유형 문제 얼른 저거 4개까지 보고 그 다음에 10분 쉴 거야. 이제 만약에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일단 필수 유형 문제 있죠. 필수 유형 문제부터 여러 번 들으세요. 왜냐면 뭐 2학년 기말만 보고 너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 인생은 3학년 때까지잖아. 이제 3학년 때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이 탄탄한 기초가 좀 중요한데 탄탄한 기초 쌓기에는 사실 기본 유형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수능 문제 쌓아갈 때도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여기 유형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무슨 유형 이거 준 거 있잖아요. 지금 풀고 있는 거. 거기는 완벽하게 좋아요. 설령 기말고사에서 이 난이도 문제가 거의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너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훨씬 도움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함수 해석만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 함수 해석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되 기말고사까지 뭐 완성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유형서부터 먼저 조금 꼼꼼히 하시고 함수 해석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수능 대비 잘 할 수 있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얘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뻥안 치고 한 3-4번 한 것 같아. 86번. 자, 문제 한번 봐봐. 너무 쉬워요. 자, 지금 문제 보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 0이고 여기 이제 알파야. 여기 이제 fx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가분 조건 보세요. 가분 조건 보고 무슨 뜻인지 딱 해석해야 돼. g'x가 fx 더하기 x f'x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죠? 얘들아 진짜 한 번만 딱 봐봐. 이 신호는 뭐 안 느껴져? 니네 그치, xfx의 도함수잖아. 미분 그대로 미분한 거잖아. x의 미분계수 1이 앞에 있고 fx의 미분계수 f'x가 여기 있고 미분 그대로 미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분식만 딱 보고 뭐 생각해야 되냐면 gx라는 놈은 누구다? xfx다. 왜? xfx 미분한 게 니니까. 됐어? 근데 적분상수 c 정도는 붙여줘야지. 적분상수 c는 붙여야죠. 적분했을 때. 그치? 그래서 여기는 딱 들어가줘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니네가 fx를 몰라? 문제도 대놓고 알려주지 않았어? 0에서 인수 하나 있고 알파에서 인수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x, x-알파 제곱이다. 이렇게는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알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럼 gx라는 친구 이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을 또 그냥 식만 쓰고 이게 뭘까 이러면 또 안 되겠지? 얘는 뭐예요? C라는 상수함수와 C라는 상수함수와 0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그치? 알파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야? 접하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너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를 내가 이렇게 썼잖아?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3x 더하기 4라는 직선과 0에서는 뭐하고 있고 접하고 있고 2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야? 뚫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씨발 이게 뭘까? 이러면은 지금 답이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fx라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gx라는 친구가 0에서 이렇게 만나고 2에서 만나. 이렇게 만나면 너네 식 이렇게 세우잖아. f라는 친구는 0에서는 접해. 2에서는 뚫었어. 그런데 누구랑? gx랑 이렇게 식 세우는 것처럼.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고는 gx라는 친구와 0에서는 접하고 2에서 뚫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해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돼. 0과 2에서 gx랑 같아지는 거야. 그럼 gx가. 그치? 근데 0에서는 인수 2개, 접했으니까 2에서는 하나. 맞아? 그럼 반대로 이 식만 보고도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 됐어? 그게 돼야 돼. 제발. 플리즈. 자, 그러면 이 친구도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상수함수 C라는 녀석이랑 0에서는 접하고 알파에서도 접하는 4차 함수 그려줘. 이 소리잖아.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극대는 0과 알파의 정중앙 2분의 알파에서 극대가지는 것도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극소 두 개 똑같으면 대칭인 4차 함수 그려지니까.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x의 극대값이 257이고 극소값이 1이래. 얘들아, 극소값이 1이래. 그럼 c가 뭐다? 1이다. 이 소리죠. 그치? c가 1이다. 자, 제 말이 이해돼요? c가 1이다. 그 다음 극대가 257이다. 무슨 뜻이야?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257이다. 이 소리잖아. 2분의 알파 넣어주면 257인 거. 알파 구해주면 돼? 안 돼? 되잖아. 너무 쉽죠? 제 말이 이제 알파 니네가 구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가원 조건을 보고 니네가 XFX를 못 떠올린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이 생각 들어요.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공부 어떻게 하신 건가? 알았지? 진짜야. 너네 이제 이것도 보여?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것도 뭘 미분했는지 보여? 그치. fx랑 x제곱 곱한 거. 왜? x제곱 미분한 게 dx, fx 미분한 거 f 프라임 x. 이렇게 크로스잖아. 되지? 이거 나왔는데 씨발 이것도 뭐야? 이러면 이제 내 손 떠나는 거야. 알았지? 빠잉. 알았지? 이제 빠잉이야, 빠잉. 자, 그래서 86번 안 풀어드려요. 자, 알아서 답 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 자, 봅시다. 자, 이제 얘도 이제 짜증나게 생겼죠. 생김새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자, 3. 그 다음에 3에다가 절대값 x.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절대값 x가 이제 1 이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절대값 x가 1 미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에게 적분해야래요. 0부터 3까지. 누구를? x제곱에다가 f 3-x라는 친구를. 됐죠? 이 친구 적분해달래. 그러면 얘들아, 그냥 뭐만 구해주면 돼요? f 3-x가 뭔지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요. 3-x가 무슨 식인지만 알면 거기다가 x제곱 곱해서 변이 0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잖아. 뭐 정적분을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 3-x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또 못 구할 리가 없어요. 왜? fx 줬거든.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f 3-x를 구해주려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3-x로만 대체해주면 되잖아.
x 대신에 3-x 넣었다 이 소리야. 너네 F2가 뭐야? x 자리 2 넣는 거지. FA가 뭐야? x 자리 A 넣는 거지. 그럼 F3-x는 뭐야? x 대신에 3-x로 다 대체하시면 돼. 알았죠? 자, 그러니까 니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x들을 다 3-x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x 없죠? 내 말이 이해돼? x 없지? 그냥 3 쓰는 거야. 그 대신 여기는 x 있어 없어? x 있지? 그러면 3-x가 1 이상일 때는 상수함수 3이 그려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요 x 있죠? 3-x로 바꿔야죠. 3의 절대값 3-x. 됐어? 그러면 이 친구도 언제 3-x라는 절대값이 1 미만일 때. 됐죠? 그럼 이거 못 푸는 사람 아니잖아. 그치? 3-x가 1과 마일 초가 이렇게 되려면 3 빼주면 마사, 마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x의 범위는 2초가 3 미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2 이상 2초가죠. 2초가 4 미만일 때는 너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는 x는 2 이하 또는 x는 4 이상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어요?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뭐 알고 있냐면 이 이하 지역에선 그치? F3-x가 3이잖아. 3.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0이라는 지역부터 2라는 지역까지는 F3-x를 3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3으로 대체하면 3x제곱이라는 친구를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3이라는 지역까지는 F3-x를 이제 너로 대체해야죠. 그럼 요거랑 이제 요거 곱해주면 3x제곱에다가 절대값 이제 3-x 써주시면 되는데 2부터 3까지 지역에선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쓰시면 되지. 됐죠? 3-x가 양수잖아요. 2부터 3까지 지역에서는. 제발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로 벗겨. 그러면은 9x제곱 빼기 3x 세제곱 그거 정적분해주면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치? 응, 그래서 여기가 fx를 대놓고 줬다면 진짜 fx 가지고서 변형된 식 나오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괄호 안에 있는 친구로 대체해서 넣어줘라 이 소리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x를 3-x로 다 바꿔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됐어요? 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5번. 다 끝내보실 거야. 근데 얘들아 105번은 그냥 있다. 자, 이거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x. 저번에도 우리 RPM에서 이 문제 풀어줬을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했어요. 얘는 x 하자. 자, 137번 문제 갑시다. 자, 얘는 중요하다. 얘는 많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차함수랑 원이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좀 안 접하게 그리긴 했지만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넓이 구해달라 그랬냐면 여기 부분 넓이 좀 구해봐 이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려면 이 곡선에서 얘 빼가지고 정적분 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니네 원은요 적분을 못해요. 원은 함수가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돼?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얘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못한다고. 원은 적분을 못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여기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가 없어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에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원의 중심을 여기 딱 찍어서 여기 접점까지, 접점이 경계점이니까 접점까지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에서
맞아요. 이 초록색깔 도형의 넓이에서 누구 도형의 넓이를 빼주는 걸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어차피 원이나 이차함수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0부터 여기 지역까지 여기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주고 그거에 2배 하는 걸로 갑시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의 넓이부터 구할게요. 여기 부분의 넓이.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직선과 요 2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직선에서 2차 함수 빼가지고 0부터 여기 지역까지 정적분한 거에서 내 말 이해돼? 그 부채꼴 빼주는 걸로 갈 거다 이 소리입니다. 됐지?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2점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2점 찾으러 들어갈게요. 자, 문제식을 정확하게 좀 읽어보면은 요 2차 함수는 4분의 1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반지름 길이는 r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0,3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얘들아, 어찌됐든 접했다란 말이 나왔는데 접했다? 그치? 접했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게 접점이에요. 접점. 맞아? 그럼 접점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알려주지 않았지? 몰라요. 미지수로라도 잡아야죠. 접했다라면 접점이 주인공이야. 다른 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접점을 알려줬으면 주인공을 알려줬으니까 문제가 쉬운 거고요. 접했다라고 했는데 접점을 안 줬잖아? 접점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잖아? 그럼 어려운 거야. 이해돼? 근데 얘는 접점을 안 줬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점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원의 성질 써야죠. 자, 원의 성질이 뭐냐?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랑 수직관계야?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관계다 이 소리죠? 이게 원의 성질이죠? 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요. 왜?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내 말이 이해돼? T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 x니까 거기다가 T 집어넣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T예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리고 너랑 너의 기울기도 구해줄 수 있죠? 점과 점의 기울기. 제 말 이해돼? 자, 그럼 얘 기울기는 t분의 너에서 3 빼준 거니까 4분의 1 t제곱 빼기 3. 근데 둘이가 수직관계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일이 된다. 이거 써줘야 된다고. 자, 제 말 이해돼요? 너와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는 수직관계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일이다. 이거 써줘야 된다고요. 항상 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접하는 문제 나오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강조했었어. 다시 점검해. 자, 그럼 이제 t값 구해줍시다. 또 여기 뭐 t 지워. 그치? t 지워주시고 여기 2분의 1 넘겨. 마이너스 1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넘겨. 4분의 1 t제곱이 1이다. 그러면 t는 2네. 됩니까? 그래서 t값은 2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2,1인 거예요. 요 점이. 됐지? 그럼 너네 이 직선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이 직선 구해줄 수 있지. 0,3과 2,1을 연결한 직선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직선에서 요 이참수 빼가지고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시면 여기 부분 넓이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x좌표 0부터 2까지 누구? 0과 0,3과 2,1을 연결한 이 직선에서 이차함수 빼가지고 정적분한 거에서 이제 우리는 부채꼴 넓이 빼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너네가 계산하십시오. 이거는 구해서 계산하세요. 자, 그럼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해야 되겠어. 부채꼴. 그럼 얘들아 이제 부채꼴 넓이를 구해주려면 반지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 졸라 쉬워. 0,3과 2,1 사이 거리 아니야? 맞아? 반지름은? 내 말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거리는 얼마예요? 3에서 1 빼 4. 0과 2, 4. 2루트 2. 반지름은 2루트입니다. 됐죠? 그러면 부채꼴이니까 이 각도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죠. 각도를 알아야 돼. 각도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요 점과 요 점을 알고 있으니까
나오면, 비스듬한 변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길이 알죠? 여기 길이? 여기는 y좌표 3이고 여기는 y좌표 1이니까 2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 x좌표도 2죠? 2죠? 2루트 2. 1대 루트 2. 45도다 이 소리지. 45도다.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중심각 45도짜리야. 됐어요? 그래서 45도짜리 부채꼴 넓이 계산해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배 처리? 2배. 됐어? 그래서 2배 처리 해주시면 돼요. 진짜 자주 나와. 이 문제는. 원 같이 껴들어져서 진짜 많이 나와. 알았죠? 근데 얘는 계산이 좀 있어요. 뭐 빨리 풀 수 있는 공식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접점 찾아야 된다. 이 소리야. 접점. 접점은 항상 기울기와 얘 수직관계로 찾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자, 10분 쉬자. 고생했어.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풀게요. 이현이 이제 질문하면 돼요. 얘네 시험 볼 거니까.